오늘은 MLCC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MLCC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이 종목들에 대해서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이 없을까? 첫 번째로는 글로벌에서 판매되고 있는 MLCC의 80%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대장이다. 해외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에서는 뭐가 잘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은 이게 손맛을 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요런 이슈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뭘가 알고 있나? 왜 사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LG 디스플레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부각된다든가 대주전자 재료만큼이나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롯 팀장님, 네,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240만 원 부르신 분입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올 것 같습니다. 네, 올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 중에서는 기판업체들이 이수페타시스를 필두로 한번 쫙 올랐고, 그죠? 네. 또 전공정에 오니가 IPS나 이런 기업들, 그죠? 한번 또 쭉 올랐었고, 네. 최근에는 MLCC가 난리가 났네요. 그죠? 네, 일단은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이유가 제가 다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이제 저번 달 같은 경우도 제가 테크윙 말씀드렸었고, 저저번 달에 이제 원익 IPS나 유진테크 말씀드렸었고, PSK 홀딩스나 한미반도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번 달에만 2번 출연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나오면서 제가 한미반도체랑 PSK 홀딩스 같은 경우 12월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원익 IPS랑 유진테크랑 테스 이런 종목들을 1월 초, 그 다음에 저번 달에는 하나마이크론이나 테이크윙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걸렸을 때는 이거 이 정도 내가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더 이상 뭘 말씀드려야 할까 하다가 오늘은 MLCC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MLCC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MLCC가 왜 중요한지, 오늘 어떤 뉴스로 어떤 종목들이 대장인지, 그다음 이 종목들을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면 이 종목을 보고, 혹시라도 이 MLCC인데 상대적으로 몰라가지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이 없을까? 이런 종목들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한동안 삼성전기가 전에도 MLCC 쌀할 만한데, 그죠? 되게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일단 MLCC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부품이 흐르는 전력량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단순하게 메모리, 기판, 근데 MLCC 같은 경우도 기판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메모리에 필요한 어떤 실리콘이라든가 그런 부품 소재 가격들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PCB라든가 MLB 이런 기판 가격, 그 다음에 그 뒤를 쫓아서 MLCC까지도 어떤 원가가 올라갈 거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 4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전방 우리의 이 MLCC를 필요하는 기업들한테 어떤 공급하는 공급가액을 올리겠다고 당당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MLCC에 대해서는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죠. MLCC 관련 종목도 이미 저번 주부터 움직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양봉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글로벌로 하면 이제 무라타 제작소와 더불어서 삼성전기가 글로벌 MLCC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2등을 하고 있고, 그들이 글로벌에서 판매되고 있는 MLCC의 80%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당연히 좀 대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의 뒤를 바로 쫓고 있는 것은 LG이노텍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삼성전기가 LG이노텍에 비해서 한 4배가량 캐파를 갖고 있고요. LG이노텍이 딱 분기 실적만 보면은 삼성전기보다 실적이 더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LG이노텍의 매출 비중 중에 80%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LG이노텍에서 나오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딱 80%를 딱 자르고 그럼 20%. 그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 대부분 MLCC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비교했을 때는 삼성전기가 LG이노텍보다 4배가량 MLCC 관련해서 실적을 잘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렇게 주가가 바닥 대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2가 선입퍼가 20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기가 지금 3거래 4개월 넘게 강한 상승세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탑픽은 삼성전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삼성전기가 해외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에서는 뭐가 잘하고 있을까요? 그 종목 사막 콘덴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다음에는 사막 콘덴서죠. 네, 사막 콘덴서인데 실적만 3콘. 네, 3콘. 네.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유명했습니다. 2020년대, 2021년에 굉장히 유명했는데 기회조절 거치고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해외에서 잘하고 있다 했을 때 사마콘덴서는 국내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사마콘덴서는 삼성전기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삼성전기가 이렇게 좀 세게 나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용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막 콘덴서 딱 재무제표를 보면은 삼성전기 딱 5분의 1입니다. 삼성전기 딱 5분의 1이요. 시가총액도 5분의 1이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12개월 선입퍼가 18 정도로 했을 때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12개월 선입퍼가 15니까 주가 수익 비율만 봤을 때는 삼성전기에 비해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데 내가 만약에 6조짜리 시가총액 종목을 사겠냐 아니면 6천억짜리 시가총액을 샀을 때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움직이냐 했을 때는 사막 콘덴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시장 저는 삼성전기랑 사막 콘덴서 중에서 어떤 종목을 권할래? 라고 했을 때 저는 삼성전기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도 대형주로 수급이 좀 몰린 상황이고 저는요. 내가 기술적 분석을 잘 못해가지고 3일 안에 승부를 볼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 안전한 종목으로 한 2주나 한 달 정도 볼게요. 좀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러신 분들께는 저는 사막콘덴서 권해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이 종목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요. 저는 이 종목 좀 짧게 말하겠습니다. 네. 코스모신 소재랑 GIS는 짧게 말씀드릴 거고 이 종목들은 리포트가 있어요. 근데 코스모신 소재랑 GIS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기 밸류 체인입니다. 근데 코스모신 소재랑 GIS를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실적이 삼성전기와 같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밸류 체인인데 삼성전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 기업은 분명히 삼성전자 제1 벤더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나 했을 때는 약간 그 이익률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사왔는데 장비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에 팔았는데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판 거죠. 어떤 이익이 많이 안 남다 보니까. 근데 이 코스모 신소재가 MLCC 관련 종목이고 이 코스모 신소재가 만들고 있는 물질이 삼성전기에 들어가는데 일단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양극화 물질 2차전지에 필요한 양극화 물질 매출 비율이 80%고 MLCC에 들어가는 이 소재 비율이 20%인데 코스모 신소재가 적자가 나왔다는 것은 코스모 신소재가 삼성전기에 MLCC형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GIS는 네, 대주전자재료랑 CIS 같은 경우도 이들은 사실은 MLCC 관련주다라고 딱 부과되고 있는데 삼성전기 쪽이 아니죠. 테슬라 쪽입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우주나 태양광 전지에 필요한 페이스트를 납품한다고 해가지고 약간 인사이트로 옳은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주전자재료를 넣은 이유가 사실 저번 주 제가 대주전자를 탑픽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좀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오늘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은 아바텍이라는 종목인데 아바텍은 제가 저번에 대주전자재료 아바타 말고 아바텍. 아바타 아니고 아바텍입니다. 비슷한 쪽 아바코 있죠. 네. 그래서 아바텍을 제가 탑픽으로 갖고 온 이유는 이게 손맛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대주전자재료를 되게 수줍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요런 이슈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뭘가 알고 있나? 왜 사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바텍을 갖고 왔는데 아바텍 같은 경우는 원래는 디스플레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가 2024년 후반부에 전장용 MLCC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에는 1공장 정도 갖고 있었고 지금 자금 조달해가지고 2공장을 착공했다고 2025년 2분기 뉴스가 나오는데 그 뒤로 뉴스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바텍 뉴스를 검색을 하고 있고 2025년에 이스라엘 태양광 업체에다가 MLCC 공고를 하면서 아바텍도 MLCC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바텍도 주가가 안 움직인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기랑 사마콘덴서랑 코스모 신소재랑 GIS랑 대주전자재료는 많은 투자분들께서 이미
익히 알고 있어가지고 매수를 했고 아바텍 같은 경우도 움직이긴 움직였지만 거래 대금이 강하게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바텍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만약에 아바텍이 지금 이스라엘이든가 뭐 다른 뭐 LG 디스플레이 쪽 LG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뉴스를 검색했을 때 2025년 2분기랑 3분기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자리를 떠나서 아바텍이 LG 디스플레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부각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생산 캐파가 1공장 정도 갖고 있는데 이 공장이 완공이 돼가지고 생산 캐파가 증가해가지고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런 이슈가 부각됐을 때는 대주전자 재료만큼이나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은 음봉 나왔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하고 외국인 투자가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편집돼서 올랐을 때는 이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바텍을 좀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매매 타점이 오지 않을까 판단돼서 오늘 토픽은 아바텍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LCC 관련해서 대장주는 삼성전기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등주는 삼콘이고요. 네. 손 팀장님의 탑픽은 아바텍이었습니다. 네, MLCC 관련된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